네, 반갑습니다. TSA 김대용 원장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그 오픈 영상으로 올려드리는데, 제가 이제 MZ 세대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 지금 문해력이라고 말씀을 몇 번이나 드렸죠. 문해력은 정말 심각해요. 문해력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메타 문해력입니다. 메타 문해력이고, 이건 단순하게 글을 읽고 쓰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게 아니라 어떤 사안이 벌어졌을 때 그 사안의 핵심 맥락을 찾아내서 이제 원인과 결과를 분석하고 내가 어떠한 포지션을 정해서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종합적으로 생각하는 사고방식 전체를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MZ세대는 짧은 영상을 통해서 자꾸 정보를 입수하고 짧은 이미지나 누군가 정리해준 내용만 계속 주입식으로 정보를 입수해가지고 이제 성장하다 보니까 이러한 제가 말한 능력 부분이 현저히 지금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많은 문제를 이야기하는데 제일 대표적인 게 지금 합격하고 나서도 현직에 가서 공문서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공문서나 실무 매뉴얼 자체를 제대로 이해를 못하니까 계속 엉망진창으로 일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윗세대, 우리 세대죠. 우리 세대들하고 계속 트러블을 일으켜요. 이게 미쳐. 제가 이제 하소연 들어보면 이제 50대 전후 되는 현직자분들 저한테 하소연하는 게 막 미치려고 그래요. 지금 진짜 심각해요. 저한테 코칭 받았던 분들은 지금 본인들 문해력이 얼마나 심각한지 코칭 받으면서 진짜 느꼈죠. 진짜 계속 웃었잖아 우리가. 맞잖아요. 지금 너무 심각해요. 그래서 이것도 너무 심각한데, 요거는 이제 본질적인 부분들을 해결하려면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고, 제가 이제 멤버십에 문해력 기초 특강부터 올리고 매주 한두 개씩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이제 2개로 늘릴 거예요. 그래서 계속 꾸준히 해봐야 돼요. 따라 해보고 제가 내드리는 과제 해보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게 이제 점차 올라가요. 분석 능력, 추론 능력, 그 다음에 이제 표현 능력 뭐 다 올라갈 수 있어. 그거는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훈련을 해야 되는 게 맞고, 오늘 하는 주제는 제가 MZ 세대들을 가르치다 보면 큰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그 특징이 심층 면접에서 너무나 큰 감점 요소가 돼요. 감점 요소로 너무 커요. 그 부분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집사람도 공무원이거든요. 집사람이 저한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같이 이제 술을 한잔 하면서, 오빠 요새 MZ 세대들 특징이 원래 그런 거야? 이러면서 이제 이 문해력 하소연하고 이제 너무 이제 사고를 막 계속 치니까 자기가 이제 디스수습을 해주니까 너무 힘든 거야. 집사람도. 너무 힘들면서 그 다음에 자기가 너무 답답한 게, 뭔가 이렇게 얘기해주면 일단 말귀도 못 알아듣고 공문서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그리고 자기들이 제대로 이해를 못하면서 자기들이 뭔가 말은 하는데 그게 무슨 말이 횡수수설이래. 우리 집사람 입장에서는 문해력이 떨어지니까 전달도 안 돼요. 제가 전에 그랬잖아. MZ세대들 자기들끼리는 낄낄거리고 웃어. 근데 얘기를 들어보면 다 엉터리로 서로 이제 표현하고자 하는 바가 사실은 A이고, 근데 B를 얘기하고 있거든. A를 얘기해야 되는데 B를 얘기하고 있어. 근데 받아들이는 사람은 또 그 A를 희한하게 또 캐치를 해서 듣고 있다. 자기들끼리 또 그게 대화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집사람처럼 이제 나이대가 있는 현직자들은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말귀도 자기들도 막 억울하다고 얘기는 하는데 말이 횡설수설하고 앞뒤도 안 맞고 이상하게 말을 하고 있고, 그래서 하나하나 조목조목 지적해주면은 욱한데. 한참 위에, 직급도 위에 있는 사람, 그리고 연배도 위에 있는 사람한테 욱한데. 다 그런데 다. 근데 누구 특정만 그런 게 아니라, 그 원래 그러냐면서 저한테 엄청 진지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맞아요, 이게. 근데 이게 이제 욱하는 게 아니고, 제가 생각할 때는 MZ 세대들이 이제 성장 배경에서 어쩔 수 없이 문해력이 떨어진 부분 안 올려드렸나? 그때 제가 촬영만 하고 안 올려드렸는지 잘 모르겠는데,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요. 이건 복합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정보를 수집하는 형태가 우리 때랑 다르게 짧은 영상이나 이미지에 의존해서 자꾸 정보를 수집하는 것도 제일 심각한 문제였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유교적 가치 질서라는 게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지만
어떤 사회의 어떤 기준점과 질서를 제공해 주는 것도 있거든요. 어르신들을 공경하고, 노인을 공경하고, 약자를 보호하고, 뭐 이런 유교적 가치 질서가 가지는 중요한 뭐 가정을 중시하고 이렇게 중요한 부분도 있어요. 안 좋은 폐단도 많았지만.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급격하게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면서 기존의 유교적 가치 질서를 전부 다 그냥 버려버렸거든요, 일시에. 그러니까 우리 사회는 지금 가장 심각한 문제가 철학의 부재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이건 되게 심각한 거예요. 예를 들면 미국은 청교도 정신이 아직도 남아있는 부분들이 많아. 그래서 그 사회의 어떤 정체성 부분에 있어서 가치 질서가 유지되는 부분이 있어요. 뭐, 청교도 정신 말고도 뭐 여러 가지들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나라를 아주 오랫동안 이제 가치 질서의 한 축을 담당했던 유교적 가치 질서를 그냥 바로 버려버린 거예요. 근데 그 대안으로 나와야 되는 어떤 철학적 가치 질서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 지금. 그래서 그러한 되게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나는 가도기 세대인 거고, 이러한 가도기 세대를 거친 그 밑에 세대들은, 지금 MZ 세대들은 가치, 질서, 기준점이 없는 상태에서 자란 거예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특징이 많이 나타나요. 제일 대표적인 게 본인의 기분에 아주 솔직한 거죠. 그래서 권위에 복종하지 않고, 권위에 종속되지 않고, 자신을 하나의 개체로 인식을 하고 권위가 있는 어떤 질서에 대해서 본인이 솔직하게 표현하는 걸 좋아해요. 좋아한다기보다는 그래요, 그냥. 대체로 분위기 자체가. 그거는 이제 뭐 개인주의다, 이기주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때는 맞지 않아요, 그 내용은. 어쨌든 이런 게 있다 보니까 기존의 기성세대가 볼 때는 아니 지금 자기가 사고 친 거 도와주려고 지금 계속 뒷수습해주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우리 같은 세대라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이고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막 쩔쩔매야 되는데 이거는 제가 잘못하고 제가 한 게 맞지만 이거는 제가 잘못한 거 아니에요 이러면서 오히려 막 적반하장식으로 또 당당하게 나오는 것처럼 보이면서 뭐 욱한다 이거야, 도와주고 있는 사람한테. 너무 기분 나쁘더래 이 말이에요, 집사람 말은. 다 그래 이래. 다 그렇진 않죠 물론. 왜냐하면 성장 배경이 다 다르니까. 근데 상당수가 그런 건 맞아요.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우리 같은 기성세대 입장에서는 이게 욱하는 걸로 보인다니까. 욱하는 걸로 보여요. 이게 개성으로 안 보이고 욱하게 보인다니까. 욱하고 그 다음에 파렴치하게 본인 도와주고 있는 사람한테 말이야, 한창 위에 연장자한테 본인 도와주고 있는데 저런 식으로 나온다고? 이러면서 싸가지 없다 이제 덧붙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인간관계론상 기존의 기성세대하고 마찰이 계속 일어나. 이게 어쩔 수가 없어. 원래 그런 게 있어요. 원래 우리 세대가 또 이전 세대랑 그렇게 마찰이 일어났고 그거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죠? 갈등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갈등 자체는 나쁜 건 아니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이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의사소통을 통해서 합리적으로 서로를 이해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이게 문제는 MZ세대는 문해력이 엉망진창이니까 소통이 안 되는 거야 결국은. 그래 제가 코칭하다 보면 본인들이 이제 직장 경험이 있는 MZ세대들이 이제 저한테 코칭 받고 예전 직장에서 있었던 본인이 느꼈던 이제 갑질 사례,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이 느꼈던 부조리함을 얘기를 하는데 내가 어떤 케이스는 가만히 들어보면 그 상사가 잘못한 게 전혀 없어. 그래 제가 이해가 안 가서 상황을 물어본 다음에 지금 상사 입장에서는 이러이러한 맥락 속에서 이러이러한 부분을 요구한 것 같은데 본인이 이렇게 이제 하니까 상사가 이러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얘기한 것 같다. 이러니까 봉쪄요. 봉쪄. 봉치면서 원장님, 제가 이해를 잘못한 거네요. 상사가 왜 상사님을 이라는 거야. 내가 볼 때는 상사님은 잘못한 게 없는데 이러면 그러네요 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상사가 이제 저처럼 이렇게 조목조목 이렇게 알기 쉽게 풀어서 설명을 못 해줬겠지. 당연히 저야 이게 가르치는 게 업이다 보니까 그런 능력이 남들보단 뛰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게 티칭 능력, 코칭 능력이 남들보다 뛰어나니까 이걸 업으로 하는 거잖아. 맞잖아.
근데 상사가 그럴 능력은 없었겠죠, 분명히. 근데 제가 얘기를 들어보면 상사님이 말한 맥락은 비슷한 취지가 맞아요. 근데 이제 본인들이 그게 이해가 안 가고 말귀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니까 계속 엇박자로 나간 거야, 이게.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세요? 지금 현직자들 저한테 하소연하는 거의 90에서 80%가 다 그런 케이스야, 지금. 이게 이제 이걸 통하려면 우리 이전 세대랑 사실은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뭐 잘 안 되긴 했어. 왜냐면 우리 이전 세대는 그 얘기했잖아요. 이제 박근혜 씨나 이제 박정희 대통령 시대 때 워낙 그 경제가 이제 호황이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때는 잘 먹고 일한 만큼 벌 수 있었다고 생각하고 막 그런 시기를 거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맹목적인 추정이 있어. 우리 부모님은 이제 거의 아이돌이란 말이에요. 본인들 시대에 그분들이. 그러니까 맹목적인 부분이 있어서 대화가 안 된 게 있었어. 근데 뭐 그것도 이제 우리 세대의 일방적인 주장일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어쨌든 세대 간 대화는 원래 힘들지만 문제는 MZ세대는 이게 문해력이 안 되니까 아예 그냥 대화 자체가 이제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서로가 이제 딴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각자의 사정이나 각자의 이러한 세대 간 특징을 이해할 겨를이 없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저야 이제 MZ세대를 워낙 오랫동안 가르쳤으니까 이 친구들이 가지는 특징에 대해서 알죠. 그리고 이제 주식체육관에 가도 솔직히 제가 체육관에서 나이가 세 번째로 제일 많거든. 대부분 다 20, 30대야. 예. 그 이제 20대는 자식벌인데 거의 얘기를 해보면 10대나 20대들은 자식벌이잖아. 10대 후반이니 20대 중반, 초반까지는 자식벌이잖아. 그러니까 이제 보면은 이래요. 이게 나쁜 게 아니야. 걔네들이 막 성격이 더러워서 그런 게 아니고 MZ세대가 그냥 아까 얘기했던 그러한 철학의 부재 시대를 살아오면서 뚜렷한 가치 기준점 없이 살아오다 보니까 이제 권위나 질서에 대해서 어떤 뭐 종속되는 느낌을 못 받았고 그게 주는 어떤 긍정적인 효과도 체험을 못한 세대예요. 부정적인 효과도 있고 긍정적인 효과도 있는데 그러니까 본인이 각자가 독립된 개체라는 인식이 강하고 솔직하게 감정을 표현한다는 게 이제 특징이에요. 근데 그게 마치 기성세대한테는 욱하는 걸로 보이고 싸가지 없게 보이는 거야. 도와준 사람한테 그렇게 하는 게 신뢰되는 행동인 거를 모르는 거죠. 그거는 어른들 잘못이에요. 우리 잘못이라고. 그거를 못 가르쳤으니까 그렇게 자란 거잖아. 예. 우리 잘못이 맞아요. 기성세대 잘못이 맞아. 제가 볼 때는. 맞는데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요지는 이게 면접에서는 감점 요인으로 너무 심각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매 시즌마다 코칭해 보면 MZ세대들 중에 거의 한 70%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수업하다가 되게 태도적인 부분에 대해서 뭐라 할 때가 많거든. 예. 지금 이러이러한 오투나 이러이러한 추임새나 이러이러한 지금 뉘앙스가 배우는 자세가 맞냐.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게 느껴질 것 같냐. 이게 되게 뭐라 하거든. 그러면 이제 본인들이 듣고 납득은 또 해요. 합리적으로 이해는 잘해. MZ세대가 또. 이제 이렇게 조곤조곤 설명해주는 어른이 없었던 거지. 그러니까 기성세대 잘못이 맞다고. 맞잖아. 자식은, 부모는 자식의 거울이에요. 거울. 그게 반대인가? 자식이 부모가 자식의 거울 맞지? 요즘에 너무 뭘 많이 하다 보니까 자꾸 이제 막 뒤엉켜. 이해가 되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지금 MZ세대들인데 내가 심층 면접을 준비해야 돼. 그러면 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 친구들 중에 보면 좀 약간 보수적인 집안에서 자라거나 아니면 부모님이 나이가 엄청 많아서 늦둥이로 태어난 친구들이 있을 거야. 그런 친구들은 요런 게 좀 덜해요, 보면. 요거에 어느 정도 좀 질서가 잡힌 상태에서 성장한 게 있을 수 있거든. 그럼 그런 친구들 하는 걸 잘 봐봐. 그런 친구들을 보면 이제 어른들 대할 때나 아니면 어떤 집단이나 아르바이트를 할 때 이제 되게 사근사근하고 되게 이제 예의 바른 청년이다, 예의 바른 뭐 아가씨다 뭐 이러면 칭찬을 많이 들을 거야. 그런 친구들 행동을 좀 따라해 보세요. 본인이 여기 해당이 된다면. 왜냐하면 면접 준비 기간에 이게 안 바뀌어.
이건 일종의 생활 습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필기 준비하면서 면접을 준비하면서 미리미리 바꿔놔야 돼요. 그리고 내가 면접에 요행이 통과를 해도 현직자로 갔을 때 이 부분을 못 버리면 계속 위에 사람들한테 이유 없이 찍혀요. 나는 열심히 하고 난 되게 예의 바르게 했다고 생각하는데 자꾸 위에 사람이 나를 이유 없이 배척하고 미워한다 그러면 이런 가능성이 높아요. 저거는 제일 심각하고 문해력이 제일 심각한 건 맞고 이럴 가능성도 높다 이 말이에요. 이게 제일 비중 높은데 이 부분도 분명히 있다 이 말이에요. 한번 스스로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체크를 해보시고 모델링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친구들 한번 따라 해봐. 예. 결국은 언어 습관, 생활 습관이에요. 그런 걸 한번 따라 해봐야 돼요. 이해가 되죠? 제일 대표적인 게 뭐냐면 저한테 1대1 코칭 받는데 자기 막 스케줄 얘기하면서 뭐 나보고 언제 시간 되냐 오늘 되냐 이래. 그날 연락해서 아니 그 누구를 얘기하는 게 특정한 누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MZ세대들 대체로 특징이 그렇다니까. 그거는 이제 본인 입장만 생각한 거잖아. 본인이야 선생 한 명이지. 난 한 명이지만 나는 수험생들이 전국 각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문의가 들어오고 동시에 수업을 진행해야 될 수도 있고 내가 한 명 한 명의 개인 스케줄을 어떻게 봐줄 수가 없어요. 본인들이 학생들이 선생의 스케줄을 따라와야지 내가 한 명 한 명 입장을 어떻게 다 감안할 거야. 동시다발적으로 그게 진행되는데 맞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수업이 없을 때도 저 같은 경우에는 거의 2주 전부터 스케줄이 다 정해지는데 강의도 촬영해야 되고 교재도 편찬해야 되고 뭐 학회 세미나도 준비해야 되고 뭐 할 게 많아. 근데 갑자기 이렇게 연락이 와가지고는 오늘 시간 돼요? 내일 돼요? 모레 돼요? 난 언제 되는데? 이러면 내가 뭐를 해줘야 돼? 이게 뭐예요 이게? 이게 나쁜 게 아닌데 상대방을 배려하는 부분이 부족한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사회를 살아감에 있어서 상대방과의 뭔가 관계식을 맺을 때는 저 사람이 처한 환경, 저 사람의 상황을 고려해서 내가 뭔가 말을 내뱉거나 행동으로 옮겨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MZ세대는 그게 부족해요. 그것도 우리 기성세대의 잘못이 맞아요. 왜냐면 그거를 세세하게 안 가르쳐 줬으니까 모르지 당연히. 맞벌이세 그러니까 우리가 다 이게 어느 순간부터 맞벌이가 보편화되니까 이제 더 심각한 것도 있죠. 어쨌든 한번 스스로 체크를 해보고 지금 미리미리 고쳐 나가야 돼요. 미리미리 고쳐 나가야 되고 현직자들도 면접 끝났다고 해서 끝난 거 아닙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부분 스스로 한번 체크해보고 이제 이왕이면 일한 만큼 인정받으면 좋잖아요. 맞죠? 그게 좋은 거예요. 쓸데없이 오해받을 필요는 없잖아.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스스로 체크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